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렉선 스포츠와 렉선 스포츠 칸 매물을 찾아달라고 하셔서 렉선 스포츠 먼저 좋은 매물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원하시는 조건이 하드탑이 달려있는 차량을 찾기 때문에 하드탑이 없거나 다른 차종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찾는 방법으로 차플레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렉선 스포츠 매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검색 방법은 수원 전체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하셨던 4륜 구동을 보시면 세부 등급으로 와일드, 어드벤처,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와일드 등급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옵션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비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옵션으로 하나씩 확인을 해드리면 세부적으로는 다 확인을 못 해드리지만 와일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키라든지 프로토 에어컨 이런 기본적인 옵션도 빠진 깡통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와일드에서 어드벤처 차량으로 등급이 올라가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모델에서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올라가시면 기본적인 스마트키라든지 프로토 에어컨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운전석에 전동 시트라든지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차량에 이렇게 화면이 있으셔도 내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화면이 오디오라든지 후방 카메라를 보는 트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진을 보실 때 내비게이션 사진이 없으시면 내비게이션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노블레스 사양으로 올라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내비가 정품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열선 시트 쪽을 보시면 통풍 시트라든지 전동 시트도 조수석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전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프레스티지 등급과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보실 게 지금 보시는 후측방 경보라든지 지금 여기 칸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에 어라운드 뷰 같은 거 그리고 썬루프 이런 추가적인 옵션은 만약에 원하신다면 사진상으로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시세를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사고 여부와 주행거리 상관없이 차량을 검색을 하면 4륜 구동으로 수원에는 총 152대 정도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시면 대략 1699만원대부터 2천만원대, 가장 비싸게는 3천만원대까지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렴할수록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있거나 이런 차량들이 많고요. 이렇게 3천만원대까지 올라가시면 연식이 좋아진다든지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지며 그리고 차량 등급부터 사고 여부도 전혀 없는 차량 그리고 하드탑도 있는 차량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렴한 금액부터 보실 건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보시면 역시나 19만 6천 킬로 그리고 18만 킬로 그리고 이런 8만 킬로짜리는 하드탑이 없고 이제 은색 그리고 이제 사고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비자분이 원하셨던 하드탑이 있는 차량으로 그리고 좀 좋은 매물을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아직 신차 보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한번 추려봐 드릴 건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량은 10만 킬로 이상 되다 보면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게 샀다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사고에 10만 킬로 미만대 차량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럼 10만 킬로 미만의 무사고 차량을 보시면 저렴한 금액부터는 1800만원대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렴한 금액대에는 원하셨던 하드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지금 사진에 보시면 하드탑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0,000km 밖에 안 타고 가격이 1820 이렇게 저렴하신 이유가 색상이 우선 빨간색이며 이제 수동 모드 오토가 아니라 이제 수동이라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찾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빨간색이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드탑으로 되어 있고요. 사고부터 보여드리면 10,000km대 타신 거고 용도 이력에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나 교체 같은 거 없고요. 세부 상태에 우울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네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 같은 거 없으시고요. 와일드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저렴하게 엔진 상태 좋고 색깔 상관없이 렉선 스포츠에서
수동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키로수가 만 킬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상태는 아마 거의 신차급처럼 깔끔하고 엔진 상태도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탑 있는 걸 찾아볼 건데요. 저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사진상에 나와 있는 걸 하나씩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하드탑 있는 매물을 한번 계속 보시면 하드탑 있는 매물은 지금 아마 요 매물이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2,050만원에 색상은 빨간색이네요. 그리고 85,000km에 18년 7월 등록되고 19년 모델이고요. 등급은 그래도 프레스티 등급이시네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탑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탑 모델이 이게 몇 가지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반탑 개념이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빨간색 보여드린 것처럼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 탑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대각선 쪽으로 빠지는 뭐 하드탑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봐드릴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구독자님께서 이 탑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충 이것도 내용만 봐드릴게요. 등급은 프레스티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마트키, 뭐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 차량 상태는 근데 연식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좀 많긴 하네요. 한 4년 정도 되면 그래도 주행거리 뭐 정상적으로 타긴 했어도, 근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짧았으면 좋긴 하는데, 색깔이나 이런 것도 솔직히 빨간색은 많이 찾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신 것 같아요. 사고까지만 봐드릴게요. 85,000km에 뭐 렌트력 없고, 뭐 교체나 이런 거 없고, 그리고 오일 유수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거 없으시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보다는 뭐 색깔이 빨간색 원하신다 하시면 밑에 있는 차 한 100만원 정도 차이시거든요. 위에 검정색은 하드탑이 없으시고요. 2150, 100만원 정도 차이신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100만원 차이에 이런 차를 추천해드리냐면, 아마 탑이 하드탑을 원하시면 약간 꺾여도 이런 탑을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드탑 종류도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탑들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탑보다는 원하셔도 이런 탑을 원하지 않으실까, 뭐 그런 탑 종류의 차이도 있고, 아까 그 차보다는 이 차를 추천해드린 이유가 연식이 19년 모델, 연식도 더 좋고요. 이제 주행거리도 52,000km, 주행거리 더 짧아지시고요. 신차 보증이 엔진 미션이 5년에 1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한 100만원 더 주고 1년 정도 더 보증이 남으시고, 주행거리도 더 짧고, 그리고 하드탑 모양 봤을 때는 이 차량이 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사고 여부를 봐드릴게요. 주행거리는 52,000km, 그리고 렌트력은 특별한 거 없고요. 사고 여부는 양쪽 휀다 단순 교체는 있네요. 근데 뭐 안전이 무사고 차량보다 뭐 엄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안쪽 골격으로 다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휀다 교체가 있어도 아직 신차 보증이 남았을 때 엔진 미션에 대한 고장이 있으면 신차에서도 양쪽 휀다 이런 거는 껍데기로 안쪽 데미지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 교체 무사고로 해서 구매하셔도 뭐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누수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아까 휀다 외에는 다른 이력은 없으시네요. 내부 옵션 같은 거 보여드리면 스마트키라든지 하이패스 룸밀러, 내비게이션, 뭐 프로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뒷좌석 열선 시트라든지 운전석에 전동 시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격적인 면에서 근데 색깔이 조금 이걸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탑 모양하고 색깔이 괜찮으시면 저렴한 금액대에서는 연식 대비했을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탑 있는 거를 또 계속 찾아볼 건데요. 지금 하드탑 있는 게 이거는 갈색이네요. 금액은 2150 똑같으시고요. 등급은 노블레스로 이제 등급이 좀 좋아지시네요. 색깔은 좀 사진상으로는 검정색처럼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거의 갈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등급은 상당히 좋거든요. 뭐 휠이라든지, 그리고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 같은 거 추가적으로 차선 이탈은 안 들어갔는데 후측 방경보라든지 어라운드 뷰 옵션은 추가적으로 그래도 많이 넣으신 것 같거든요. 썬루프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약간 키로수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고민이 되네요. 만약에 주행거리를 많이 안 타신다면 그래도 뭐 옵션 좋은 거로 찾는 분이시라면 보실만은 할 것 같은데, 뭐 이 차량도 금방 고장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신차 보증이라는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고 내용만 좀 봐드릴게요. 96,000km에 렌트 이력 없고요. 그리고 사고 교체 없고요. 올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으시네요. 요거는 좀 금액대 저렴한 거에서 옵션 좀 많은 거 이런 거 찾으시고, 내가 주행을 1년에 거의 많이 안 타신다. 저도 주행거리를 1년에 한 3, 4천 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게 좀 짧게 타시거나 하시면 좀 보실만 할 것 같은데,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신차 보증이라든지 금방 또 10만 킬로가 넘기 때문에 보장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차를 또 볼 건데요. 지금 계속 위에 부분은 하드탑이 없고요. 그리고 2200만원대에 이제 하드탑이 하나 나오네요. 이거는 어드벤처 모델이네요. 주행거리 54,000에 18년 모델. 그러니까 아마 지금 탑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빨간색이나 이런 거 말고 이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거를 찾는다고 하시면 뭐 추가적인 뭐 전동 시트라든지 이런 옵션 안 찾으시고 스마트키라든지 기본적인 뭐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룰밀러, 뭐 기본 모델 정도도 괜찮다 하시면 뭐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할 것 같거든요. 우선은 지금 하드탑이 이렇게 거의 직각 형태로 제일 넓은 하드탑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럼 사고부터 또 보여드릴 건데요. 54,000km에 렌트 이력 없고 사고나 교체 없네요. 세부 상태도 올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지금 점검자 특이사항에서도 뭐 특별한 이력 같은 거 없으시네요. 옵션은 어드벤처 모델이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스마트키, 내비는 타제로 달아놓은 것 같긴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하드탑 상태를 보니까 좀 많이 지저분하긴 하네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거 저렴하게 만약에 괜찮다 하시면 여기 철판을 깔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차종하고 이제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뭐 이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번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드탑을 또 찾아볼 건데요. 지금 하드탑은 일일이 사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드탑 있는 매물이 2250에 97,000. 연식은 19년 1월로 좋긴 하신데 지금 키로수 거의 10만 킬로대 가까이 되거든요. 요거는 좀 뺄게요. 그리고 어드벤처 모델에 2250만원. 주행거리는 상당히 좋네요. 38,000.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등급 때문에 지금 주행거리 많은 거를 이렇게 사신 것보다는 저는 주행거리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차라리 이제 등급까지 보시면 약간 금액을 조금 더 올리셔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씩은 안 올라가거든요. 요거는 한번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드탑 되어 있고요. 색깔은 이제 청색 계열이시고, 사고부터 보시면 37,000km에 렌트 이력은 없고요. 그리고 사고나 교체 없고요. 올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으시네요. 내부 옵션 보시면 뭐 스마트키, 내비, 후방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탑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방금 보셨던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액 차이가 지금 50만원 정도 차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계열수로 봤을 때도 신차 보증이 한 8개월 정도 더 좋으시고 주행거리도 한 2만 킬로대로 줄어드시고, 아까 전에 보셨던 차량은 탑이 좀 많이 지저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사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50만원 정도 차이시면 차라리 주행거리 더 짧아지시고 신차 보증도 몇 개월 더 받을 수 있고, 키로수 짧기 때문에 내부 상태라든지 뭐 이런 상태가 더 좋아지실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보셨던 차량보다는 이 차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다음 매물을 또 볼 건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탑이 있어도 61,000km, 금액은 똑같으신데 연식 월 떨어지시고 주행거리 많아지시고 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같은 금액에 이제 흰색, 요거는 이제 보실 만한 게 색깔이 좀 좋아지시고, 주행거리는 방금 보셨던 것보다 주행거리 많아지시는데 그리고 등급이 프레스티 등급으로 올라오시기 때문에 뭐 한 거의 10만 가까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등급을 올리실 거면 아까 보셨던 뭐 2200 초반대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올리신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사고부터 좀 볼게요. 74,000km에 렌트 이력은 없고요. 사고 교체 없네요. 올 유수 같은 거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탑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꺾인 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부는 프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뭐 프로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시트라든지 뒷좌석 열선 시트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 외에 추가 옵션은 없긴 하신데 탑도 보시면 이렇게 철판까지 이쁘게 잘 해놨네요. 색상도 흰색으로 뭐 매물은 그래도 가격 대비했을 때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보셨던 차량하고 비교를 또 해보시면 금액은 동일하시거든요. 주행거리가 한 3만 몇천 킬로 정도 더 많아지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옵션을 좋은 걸 찾으시는 분이라면 약간 등급에서도 시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7만 킬로대도 뭐 차량 상태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색깔이나 뭐 옵션 같은 거 보시면 두 가지 중에서 비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색깔이 흰색을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탑 모양의 형태에 따라서 많이 갈리실 것 같긴 하거든요. 색깔하고 옵션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어드벤처 모델보다는 이 차량을 더 선호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매물들을 또 한번 계속 볼 건데요. 지금 79,000km에 2270, 20만원 올라가시죠. 같은 프레스 등급인데 색깔이 다크그레이색. G색보다는 흰색이 더 좋습니다. 판매율이나 나중에 다시 판매를 하실 때도 더 좋으시고요. 그래서 키로수도 많이 늘어나시고 연식 월차도 흰차 보증이 4개월이나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20만원 더 주고 이 차량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흰색, 요거는 탑 모양만 볼게요. 거의 동일하긴 하시거든요. 키로수 2000km 정도 차이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꺾인 탑이 아니라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 탑이네요. 사고부터 좀 볼게요. 72,000km 렌트리 없고 사고나 교체 같은 거 없고 오일 유수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네, 점검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으시네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식 월로 따졌을 때는 보증기간이 몇 개월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약간 주행거리 뭐 2000km 차이, 뭐 거의 차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는 이거는 지금 수축방 경보라는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뭐 뒤에 적재함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금액이 한 20만원 정도 차이신데 아마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마 탑 모양에서 지금 이 차량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꺾인 탑을 보시거나 이거는 원하시는 조건으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는 뭐 외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휠도 크롬 휠로 되어 있고 이거는 두 가지 중에서 비교해 보시고 엔진 상태나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하실 것 같아요. 사고가 둘 다 없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탑 모양이라든지 뭐 세부적인 옵션 약간의 차이 이 정도로 비교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지금 은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탑이 있어도 솔직히 지금 키로수만 놓고 보면 괜찮거든요. 이것도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금액은 또 동일하게 2270. 이것도 이제 옆으로 꺾인 탑이네요. 그리고 옵션은 뭐 거의 동일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적재함에 이 슬라이더로 이렇게 좀 빼게끔 이거는 추가적으로 또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셨네요. 색깔이 좀 은색이라 은색을 또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관리하기 힘드실다 뭐 해가지고 은색을 또 무난하게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주행거리가 짧은데도 가격이 지금 차이가 안 나시는 게 지금 색상 때문에 이게 시세가 좀 떨어지신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색깔이 흰색이시면 금액 시세가 더 올랐을 겁니다. 뭐 은색도 상관없으시면 아무래도 아까 흰색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주행거리 더 짧으시고 하기 때문에 차 상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사고 보시면 39,000km에 렌트료 없고요. 사고 교체 없으시고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네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으시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은색도 괜찮으시고 탑 모양이 이런 거 괜찮다 하시면 아까 흰색 두 대보다는 이 차량이 엔진 상태나 미션 상태 이런 거는 좀 더 월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볼게요. 근데 매물이 상당히 많네요.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하나씩 일일이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도 조금 어렵네요. 지금 위의 상태 봤을 때 연식은 좋아지시는데 주행거리가 많죠? 그럼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요. 거의 이제 신차 보증 끝나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패스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31,000km의 어드벤처 색깔이 마찬가지 G색이거든요. 검정색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은색보다는 인기가 많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등급이 프레스티지에서 어드벤처로 내려가면서 G색 때문에 사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블레스네요. 노블레스니까 한번 볼게요. 금액은 2280에 72,000km. 아까 흰색 보셨던 거랑 거의 동일하시고요. 금액 차이는 아까 흰색하고 보셨던 거랑 지금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나시거든요. 이것도 몇십만 원 정도 차이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탑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색에 7만 km. 굳이 청색의 프레스 등급이니까 이것도 굳이 이렇게 올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로 청색의 6만 km 근데 19년식 이것도 탑이 없는 것 같고요. 2290에 23,000 이것도 어드밴서 모델인데 앞에 보셨던 차량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등급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는 금액이 점점 올라가시니까 어드벤처 모델은 좀 생략을 할게요. 아마 좀 약간
앞에 차를 만약에 보셨는데 뭐 엔진 소리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드시고 뭐 내부가 너무 들었거나 이러시면 뭐 이렇게 등급이 좀 떨어져도 주행거리 이렇게 짧은 쪽으로 보시면 내부 상태나 엔진 상태 이런 건 확실히 좋아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5만 7만 타도요 거의 뭐 차 상태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벤처는 위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G세계 76,000 19년식 한번 내용 좀 볼게요. 지금 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또 모양이 좀 틀리시죠? 예, 옆으로 대각선을 꺾인 게 아니라 한번 굴곡져서 꺾였는데요. 뭐 등급은 프레스티지라 옵션은 거의 동일하시고요. 추가 옵션만 더 있는지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들어간 옵션은 없는 것 같고요. 75,000에 렌트 이력 없고, 사고나 교체 없고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경험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 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은색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고요. 아까 은색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크게 메리트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지금 19년식이긴 하는데 뭐 색깔이 엄청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하네요. 이런 거는. 근데 거의 지금 보셨던 게 금액차가 뭐 한 50만원 아래쪽으로 이제 차이가 나시니까 앞전에 보신 차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탑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보시면 이것도 하드탑 없고 탑 없고 탑 없고 탑 없고 계속 탑이 없네요. 탑 있는 거는 요거로 나오시거든요. 지금 금액 차이가 아까 흰색이나 은색 이런 거 보신 것보다 100만원 정도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좀 볼게요. 탑은 이렇게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 탑이고요. 직각 형태를 원하시면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은 프레스 등급이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사고부터 볼게요. 52,000km에 렌트 이력 없고, 이거는 문짝하고 뭐 트렁크 이런 교체 이력은 있네요. 이것도 단순 교체이기 때문에 뭐 사고 여부에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골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판단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계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부 상태,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 특별한 이력은 없고요.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니까 한 2만 킬로 정도 짧아지거든요. 근데 아까 은색이 또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은색 같은 경우가 워낙 키로수가 짧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탑 모양 이 부분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어떤 걸 정확히 원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탑 모양 보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랑도 또 비교가 되니까 연식은 떨어지긴 하는데 80만원 정도 차이에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정도 줄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내려볼 건데요. 점점점 보시면 이제 금액이 올라가실수록 이제 주행거리들이 많이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보시면 같은 금액이죠. 등급도 동일하시고, 그리고 근데 이거는 하드탑이 아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탑 있는 거 계속 볼 건데요. 금액은 20만원 정도 올라가서 2,390인데 큰 의미 없죠. 지금 주행거리 거의 비슷하시고 연식 거의 비슷하시고요. 큰 의미 없고 43,000 주행거리가 이제 한 10,000km 정도 더 줄고 금액은 한 20만원 정도 차이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노블레스네요. 노블레스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탑 모양은 이런 식으로 꺾인 탑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고부터 먼저 볼게요. 43,000km에 렌트 이력 없고, 그리고 사고나 이런 거 없으시고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 전혀 없으시네요. 노블레스니까 옵션이 더 좋으시거든요. 이게 지금 조수석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시고, 그리고 통풍 시트 같은 거 다 들어가시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탑도 깔끔하게 돼 있긴 하네요.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같은 거 더 추가로 들어가시고, 어라운드뷰라든지 차선 이탈은 빠지긴 하셨는데 노블레스 옵션이 프레스티지보단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아까 차하고 비교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0만원 정도 차이에 연식 월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세요. 근데 주행거리가 뭐 4만 킬로도 워낙 짧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탑 모양만 아니시면 금액 대비가 20만원 정도 차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탑하고 이것도 만약에 탑이 괜찮다고 하시면 20만원 차이면 노블레스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차이를 놓고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 건데요. 이제는 거의 비슷비슷하세요. 이제 또 하드탑 있는 거를 계속 찾아볼 건데요. 지금 이제 거의 100만원대가 또 올라가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5만 킬로대. 주행거리는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시죠. 근데 20년 모델이네요. 연식이 좋으니까 이런 걸 한번 볼게요. 등급은 프레스티지 스페셜 모델이고요.
먼저 사고부터 보면 5만 킬로대, 뭐 렌트 이력은 없고요. 사고는 단순 교체 이제 횡단은 있긴 하시네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 특별한 이력 없으시고요. 그리고 내부 보시면 뭐 내비게이션, 근데 이게 옵션이 조금 빠지네요. 왜냐면 이제 프로트 에어컨 이런 게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통풍 시트 같은 것도 안 들어가시고, 모델이 20년식이라 신차 보증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거, 그런 장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탑은 이런 식으로 직각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라든지, 이게 좀 특이하네요. 예, 프레스티 등급인데 프로트 에어컨이 빠졌네요. 그리고 다른 옵션, 후방 카메라라든지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가격이 또 이제 올라가시니까 연식, 신차 보증은 5년에 10만 계산하시면 25년도에 이제 5만 킬로 정도 신차 보증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행거리 엄청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연식 대비했을 때는 좀 많죠. 왜냐하면 1년에 2만 킬로를 잤기 때문에 연식 대비했을 때는 1년 정도 많이 타긴 했는데, 뭐 만약에 1년에 많이 타지 않으시면 1년에 2만을 못 하시면 신차 보증은 아직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고 가격 대비했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2480에 68,000. 근데 요거는 이제 색깔 때문에 찾으시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옵션이 만약에 어라운드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거 있으면 보실만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면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추가 옵션이 있는지만 살펴볼게요. 추가 옵션이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아까 노블레스 보셨던 거랑 지금 80만원 정도 올라오면서 주행거리 많아지고, 색깔만 단지 흰색이라는 거, 그리고 탑 모양은 뭐 이렇게 생기셨는데, 뭐 흰색을 찾으시면 금액을 올려서라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시면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매물들을 계속 볼 건데요. 29,000km 주행거리는 많이 짧아지네요. 근데 아까 보셨던 거랑 거의 100만원 정도 차이신데, 노블레스냐 프레스티 등급이냐, 등급은 더 떨어지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흰색으로 좋아지면서 등급이 떨어져도 키로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싼 것 같거든요. 지금 탑은 이런 형식으로 직각 탑으로 되어 있고요. 등급은 프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 같은 거는 앞전에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시고요. 아 근데 잠깐만요. 요거는 어라운드 뷰가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예, 이런 점이 메리트가 되긴 합니다. 이런 거는 28,000에 렌트력 없고 사고나 교체 같은 거 없고요. 세부 상태에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예, 정원적 특이사항도 전혀 없네요. 어라운드 뷰가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보셨을 때 보실만 할 것 같거든요. 주행거리 워낙 짧아가지고 이런 거는 거의 A급이죠. 하드탑 직각으로 되어 있고 사고 여부 같은 거 없으시고, 이런 것도 지금 주행거리나 뭐 추가 옵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만큼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을 계속 또 볼 건데요. 프레스 스페셜, 요거는 아까 20년식인데 아마 프로트 에어컨 이런 게 좀 빠졌거든요. 옵션에. 그래도 뭐 크게 생각 안 하시면 기본적인 옵션 들어가 있고, 이것도 지금 적재함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적재함 공간을. 뭐 그런 거 감안하셔서, 뭐 신차 보증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금액이 계속 올라가서 그러지 색깔은 뭐 많이 찾는 색에다가 기본적인 옵션들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뒤에 적재함은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좀 해놓으셨네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금액이 이제 계속 올라가거든요. 5페이지까지 가시면 금액대가 이제 거의 2,600만 원대까지 올라가세요. 연식은 이제 거의 20년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시세가 보니까 거의 600만 원대부터는 거의 20년 모델이나 19년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행거리도 보신 것처럼 2만 킬로대, 3만 킬로대, 많아봐야 5만 킬로대. 주행거리도 워낙 짧으시고 신차 보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추가적인 옵션도 세부적으로 다 비교를 해봐야 되고, 엔진이나 이런 거는 거의 이런 차량들은 보실 것도 없고요. 외형 상태나 내부 상태, 그리고 하드탑 종류라든지 색깔,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이제 아까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 있는지, 차선 이탈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시고 금액에 맞는 차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2,600만 원대까지 올라가신 차량들은 저희 차플랜 홈페이지에서 2020년에 10만 킬로 미만, 그리고 등급 같은 경우도 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28대로 이제 추려져서 나오세요. 그리고 사고 여부, 무사고로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하나씩 제가 보시는 방법처럼 차량 하나씩 열어보시면서, 등급은 거의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 등급은 거의 좋으신 거기 때문에 이 금액대부터는
하나씩 추가 옵션,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시고 사고 여부를 한번 정확히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2,600만 원대까지 가신 차들은 거의 사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차를 2,600만 원대까지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천만 원대까지 가지고 하시면 신차 금액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2,600대가 넘으시면 렉선 스포츠 칸 매물도 2,600만 원대부터는 카드탑 되어 있고 괜찮은 매물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까지 올라가시면 칸 매물을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렉선 스포츠 매물을 한번 시세를 한번 봐드렸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도 아직 워낙 짧고 신차 보증이 거의 남아 있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차를 막 좋다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나씩 옵션 보시고 뒤에 하드탑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찾는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나씩 검색을 하셔서 제가 찾는 방법처럼 그렇게 좋은 매물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신 차량들은 주행거리를 좀 짧은 차량들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판매가 쉽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차량 중에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으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진상에 차량 번호로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상세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렉선 스포츠 칸 매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